강조 구문을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강조 구문은 말이 강조 구문이라서 여러분 어렵지 사실 굉장히 쉬운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문장을 쓸 때 어떤 특정 품사를 강조하고 싶을 수 있어요. 말을 하다가 보면 어떤 품사를 강조할 수 있을지 볼까요? 자,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예요. 얘는 시간 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품사가 몇 개 나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가 있고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라는 품사가 들어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가 있고, 시간 부사 자리, 즉 부사 자리엔 부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몇 개의 품사가 보이나요? 명사와 동사, 부사, 이렇게 세 개의 품사가 보이죠? 이때 이 세 개의 품사를 우리가 강조할 때 품사마다 강조 방법이 조금 달라요. 동사를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우는 건 동사 강조를 제외한 명사와 부사 강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어제 만났는데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아이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만난 거야 어제. 너가 아주 안 보이다가 어저께 와서야 너를 본 거야. 이렇게 you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만난 게 원래 오늘이어야 되는데 어제 만났다라는 어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어. 이럴 때 뭔가 말을 하는데 특정 품사 명사와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동사 강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명사랑 부사를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조금 다르게 쓸 건데요. 얘들아, 강조하는 아이한테 조금 반짝이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 골자를 한번 보시면 it that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고요. 주인공을 중간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아이를 쓰세요. 뭐랑 뭐를 강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랑 부사를 어디다가 it과 that 사이에 이 자리에다가 쓸 거고요. 그 뒷부분에는 강조하고 싶지 않은 나머지를 써주시면 돼요. 즉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뭐다? 명사랑 부사. 즉 명사 중에서도 주어, 목적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yesterday라는 시간 부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문에서 장소 부사에서 등등등 기타 볼 거예요. 어쨌거나 강조 구문은 문장 내에서 특정 품사를 강조할 때 쓰는 기법이고요. it that을 딱 골조를 세워두고 강조하고 싶은 걸 중간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 명사를 강조할 때는 명사를 중간에다 쓸 건데, 그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목적어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아이를 중간에다가 놓을 거란 뜻이에요. 자, 예문 보러 가겠습니다. 책으로 오셔서요. 주어 목적어를 묶어서 쓰세요. 명사입니다.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라는 품사를 써야 돼요. 부사 자리에는요, 주로 시간 부사나 장소 부사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아이들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이에다가 써서 조금 더 반짝이를 붙여주는데, it that이라는 반짝이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주어, 목적어, 부사 혹은 명사, 부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때에 따라서 시제에 맞게 it is, it was를 넣어주시고요. 요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아이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문을 써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죠.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이 부분의 해석에 바로라는 말을 넣어주면 강조가 됩니다. 대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나 부사가 들어갈 자리가 돼요. 강조하는 아이를 이때 사이에 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that 뒤로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이 that 자리를 바꿔 쓸 수 있어요. who나 whom으로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사물인 경우에는 that 대신에 위치를 쓸 수 있고요. 시간 부사나 장소 부사인 경우에도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where,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훈 met Sarah in this park this morning. 이렇게 했네요. 여기는 장소 부사이고요. 여기는 시간 부사입니다. 얘는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죠. 지금 met이라는 동사를 제외하고 얘는 다 강조가 가능하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충분히 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주어 지훈 강조해볼까요? 중간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훈이라는 명사가 사람에 들어가기 때문에 that 자리에 who를 바꿔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훈이를 뺀 나머지가 이 자리에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절만 봤을 때는 지훈이라는 주어가 없어 보이죠. 뭔가 얘만 봤을 때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주어가 어디 갔어요? 진짜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강조대로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목적어를 강조할 때 Sarah 쓰고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사람일 땐 whom도 가능하네요. 자, whom 뒤에 뒷부분을 쭉 봤을 때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뭔가 불완전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불완전한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간 겁니다. 강조되러요. 자, 장소부사, 시간부사구가 강조될 때는 이게 장소인지 시간인지를 보고 that을 바꿔 쓸 수 있는 아이들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사구가 강조될 때는 이 뒷부분이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가 강조될 때는 이 대절 뒷부분이 마치 뭐가 빠져 보여요. 그 아이가 강조되고 남은 아이들, 나머지 애들을 쓰다 보니까 불완전해 보이고요. 하지만 부사가 강조될 때는 뒷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때 구문으로 동사 강조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사 강조는 따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이때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를 계속 혼동시켜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거 구분하는 방법 하겠습니다. 일단 강조 구문은 it과 that 사이에 뭐를 쓸 수 있어요? 명사, 시간부사, 장소부사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절 뒤에 이 예문을 보시면 대절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명사가 강조되면 어떻다 그랬죠?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부사가 강조되면 전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그럼 그에 반해서 가주어, 진주어 한번 볼까요?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별표. 형용사가 와요. 아니 강조 구문은 부사랑 명사를 쓰지 형용사를 쓴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it, that 사이에 명사나 부사가 오면 강조 구문, 형용사가 오면 가주어, 진주어. 이 사이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사이에 명사가 왔어요. 선생님 명사가 오면 이거 강조 구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도 있어요. it과 that 사이가 명사가 와서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해요.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조 구문일 때 it과 that 사이에 명사가 오면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과 that이 왔을 때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왔어. 볼 것도 없이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되고요. 자, it과 that이 왔어요. 이 자리에 부사가 왔어요. 볼 것도 없이 강조 구문입니다. 중간에 형용사가 오냐 부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것도 없어요. 둘 다 완전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it과 that 사이에 명사가 왔어요. it과 that 사이에 명사가 왔어요. 아니 잠깐만,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도 명사가 올 수 있고 강조 구문에서 명사가 강조될 수 있다고 했거든? 차이가 뭘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강조 구문이라면 명사가 강조되었을 때 이 부분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식으로 불완전하냐 하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일 겁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요.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뭔가 불완전한 게 없을 거예요. 완전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정리를 해보면 형용사가 오면 가주, 진주, 부사가 오면 강조 구문. 이때 사이에 명사가 왔을 때 불완전하면 강조 구문, 완전하면 가주, 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 끝. 자, 그러면 파트 1로 와서 이게 강조 구문의 품사가 뭔지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it과 that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연도가 나왔죠. 시간 부사네요. 바로 부사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it과 that 사이에 명사가 강조됐는데 이 명사는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를 보는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지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져있죠. 왜요? 앞으로 강조대로 나갔으니까 목적어에 체크. 짐이 만들었어. 뭘 만들었는지 목적어 왜 없어? 강조대로 갔구나. 목적어 체크. 너무 쉽죠?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뭔가 명사가 강조됐는데 근데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가 없이요. 왜 없는 거예요? 강조되어 나갔잖아요. 너무 쉽죠? 자, 파트 4를 풀 때는요. 여러분이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인칭 주어라는 거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언제 쓰이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리, 날짜, 시간, 밝고 어두움, 금액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좀 더 있나요? 날씨도 들어가요. 시각을 얘기할 때도 쓰고요. 자, 이게 들어가 있는 문장이 4번 한번 볼까요? 500m라는 게 거리에 들어갑니다. 바로 비인칭 주어 체크하시고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 4의 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이 나왔고요. said가 나왔는데 얘는 pp예요. 맞잖아요. 과거분사죠. 여러분, 과거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에 들어가요. 이때 사이에 형용사가 오면 뭐라 그랬죠? 가주어 진주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이에 지금 뭔가 명사가 왔어요. 그쵸? 근데 이 명사가 올 때는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 강조구문일 수도 있어. 어떻게 봐야 되지?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보자. 내가 보여줬어. 너에게 뭘 보여줬는지가 없네. 뭐가 없어. 불완전해. 강조용법의 체크. 이거는 보자마자 시간 부사에 들어가니까 부사가 강조될 때는 절대 가주어 진주어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파트 6으로 가서 이렇게 한국어를 보고 어떻게 영작을 할 수 있는지 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녀가 내게 보냈던 것은 바로. 바로에다가 항상 표시하세요. 바로에다 말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일단은 뼈대를 세우세요. 골조를 딱 세운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아이가 사이에 들어가기로 했죠. 한국어에서 바로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를 영어 자리, 이 자리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바로 몇 장의 사진, 이게 강조되고자 하는 거니까 이때 사이에 들어오는 거. 몇 장의 사진 빼고 그 나머지를 주어 동사 어순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 써주는 거예요. 됐죠? 자, 2번도요. 여러분이 일단 골조를 세우세요. 바로라는 말 뒤에 브라운 선생님을 중간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강조하는 바니까요.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국어 부분에서 바로라는 말을 찾아서 이때 사이에다가 쓰고 그 나머지를 that 뒤에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